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 대출 받은 후에 규제 지역에서 3억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을 즉각 거둬들이고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 등지로 확대했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부동산 종부세도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박사님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면 핵심은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막겠다라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대출과 세제 인상 등을 통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 이게 핵심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서 상승 탄력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예. 이거의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더 나가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근 갭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과열의 징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쪽을 쥐고 또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핵심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을 내놓을 때도 대출을 옥죄는 거였는데 나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집값이 뭐 좀 안정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다시 꿈틀할 기미가 보이니까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예, 최근까지는 이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말부터 다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서 특히 충북, 청주죠. 그리고 세종, 대전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부동산까지도 이렇게 좀 급등세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서울까지 다시 상승 탄력이 올마붙는 특히 한 주 동안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 0.5% 이상씩 이게 평균 가격이 0.5%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12, 16 조치, 그러니까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였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초강경 조치로도 좀 진정되는 부분이 약해졌다 또는 효과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당분간은 조용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뛰어오르고 그럼 또 다른 정책을 내놓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어떨까요? 예, 이번도 비슷하지 않겠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일단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심리가 일단 1,100조 이상이라고 추정되는 시장의 부동자금들이 최근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일단 주식시장에서 수익률도 좋았고요. 특히 최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을 고비로 해서 서울까지 가격이 좀 상승하고 특히 좀 이렇게 그 가격을 6억, 9억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돈들이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규제가 좀 덜한 지역으로 자꾸 몰려가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을 얻어버린 징후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풍선 효과로 지방 집값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이런 건데 이번에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갭 투자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실소유자들의 전세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6개월 만에 이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더 나가서 집을 사더라도, 예전에 이제 9억 이상 아파트 이런 거 사면 좀 이렇게 회수를 한다든가 그랬다면 이번에는 3억 이상이잖아요. 이런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세 살면서 혹은 지금 뭐 월세를 살면서 잠깐 시차를 두고서 지금 집을 하나 사두고 이사를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먹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사실 이거 길이 막혔다. 예. 이런 분위기죠. 이제 물론 이제 정부의 생각은 여기에 이제 최근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도시재생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꼭 집을 사야 되냐? 임대를 해도 괜찮지 않냐? 또는 집을 산다 하더라도 좀 작은 집들, 뭐 이런 것들도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수요가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그 용산 쪽 개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8,000호. 예, 그리고 최근에 구룡마을 임대주택 4,000호 같은 거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개발을 강화해주겠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집을 싸게 정부가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해 줄 테니 너무 지금 이 기세에 흔들리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번에는 뭐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고 9억 이상 아파트는 좀 몇 프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주택자 혹은 실소유자들이 아니 정작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는 대출을 막아놔서 못 사게 됐다. 네. 그 현금 부자들만 사는 거 아니야.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예. 그 이번 올 연말에 집을 사려고 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안타깝게도 203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를 몇 살이 많이 사냐 이거를 조사하는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연령대별 주택 매수 이런 통계가 이제 감정원에서 나오는데요. 예. 그걸 보시면 지난해부터 2030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30, 40대들까지 이렇게 주택 매수세가 아주 급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서 빠진 분들이 바로 뭐냐면 맞벌이를 하면서 두 분 소득 합쳐서 6천에서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예. 예, 요 계층들에게 지금 상실감을 주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그런 거에서 제외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더 나가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가점제에 걸려서 집세 60점 이상 돼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려면 뭐 무주택으로 지금 몇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요 계층에 대한 어떻게 반가운 소식은 없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 네, 결국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나 또는 월세 살면서 주택 구입 노리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집값은 조금 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너무 낮네요. 이게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무위험으로 그냥 은행 예금 또는 뭐 약간 플러스 알파 이런 상품으로 이제 노후를 설계하거나 재테크를 해볼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다소간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웬만한 수익도 거둘 수 없는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오니까 예. 이 돈들이 빨라진 거죠, 흐름이.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심지어 동학 개미 운동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유입된 데 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 이후에 서울까지 지금 들썩거리는 걸 보면 일단 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또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부동산 담보 쪽에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법인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초유의 저금리 시대에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금융권 대출 금리들도 상대적으로 또 떨어진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 금융시장의 돈들이, 자산시장의 돈들이 지금 계속 좀 선한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뭐 가격의 급격한 안정 또는 하락 전환 이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조금 아직 섣부른 느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여기에 이제 또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약 가점제라든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가 제도가 신혼부부라는 또 레떼리를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가 이제 점점 사실은 비혼 커플이 늘어나는 세상인데 제도 자체도 이런 사회 변화에 조금 조응하지 못한 면들도 있고 하다 보니 초조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주택 시장 자체가 그 전세라는 개념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한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렌탈, 그 월세, 임대 이쪽으로 바뀌겠네요. 자, 멀리 내다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도 좀 막힐 것 같고요. 예. 더 나가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리스크,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게 부동산에서는 공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월세를 받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어떤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 이것은 뭐 그동안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건데 그거를 이 당국이 부동산 당국이 파악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요? 예, 적어도 보도 자료만 본다면 상당히 좀 심하고 저 역시도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 서울에 저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에서 법인과 갭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4.5%였는데 5월에 6.6%다. 그러니까 이 전체 거래가 그래서 법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 당국이 법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과열의 주범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여건이잖아요.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법인 기업들도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부동산을 투자할 뿐, 임대를 할 뿐, 이분들도 기업이고 또 비중도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출들을 막게 된다라면 또 더군다나 사업자금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대출들까지도 지금 막으려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가 안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밖에 없는 또는 부동산 관련 시장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러다 내수 경기의 위축의 리스크들이 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예. 또 다른 법인 사업자와 형평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과열은 맞고 제가 봐도 막 수십 수백 채씩 거래하시는 분들을 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이런 전면적인 대출의 억제 또는 부동산 관련 법인은 이제 안 돼 이런 식의 규제로 이걸 풀어야 되는 게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어떨까요? 집값이 안정화될까요? 예, 그럼 당장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양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좀 에너지가 집중되는 영역들은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특히 2년 실주거 요건을 넣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그 낡은 아파트에 2년을 실제로 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분양권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조합원 자격이 생기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분명 이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었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효과는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특히 분양가 상한제까지 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들 가격을 높게 못 받으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쪽 부동산 시장의 어떤 쏠리던 어떤 열기, 에너지들은 약화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신축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면 그럴 수도 굳이 있죠. 지금 내가 예. 이거를 사업 추진해야 되냐라며 물러서는 경우들이 높아지지 예. 않겠어요? 예. 즉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통과해놓고 사업 추진은 뒤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지금은 당장 열기를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그렇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서 이제 그 연식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 이런 거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 남부 지방에 집값이 빠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거제같이 이게 최근에 좀 분위기 안 좋았던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지역조차 지은 지 10년 이내,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덜하거나 오르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냐 하면 결국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중시, 그리고 다양한 평면, 그리고 더 나가서 낡은 집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몇 년 더 산다고 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래라는 어떤 부유층들의 선호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며 최근에는 5년에서 10년 이내의 이른바 신축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그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상승들이 나타나는 게 다 신축이 주도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책대로라면 신축 공급이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철거가 이루어져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걱정입니다. 예. 삶의 질 면으로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좋겠죠. 커뮤니티도 있고 뭐 녹지도 좋고 주차장은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예, 특히 주차도 편하고.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